자, 최근 5년간 기출 경영하고 대표 기출을 좀 보시면 출제 분포 보시면 인사관리하고 요 다음 챕터가 재무관리인데요. 초기에는 재무관리 비중이 거의 인사관리하고 비중이 같거나 그쪽이 좀 더 높았던 게 제 기억인데 요즘에는요 인사관리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17, 18회 때 4문제까지 나왔고 평균 3.2문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인적자원관리가 빈출로 뜨고요. 동기부여 이론들 아무래도 이제 조직 안에서 인적자원관리에서는 동기부여 이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동기를 생기게 하고 또 유지할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 얼마나 이제 중요한 고민들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볼 거고요. 여기에 좀 보시면 정답률이요. 되게 폭이 좀 넓네요. 여기 보시면 19회 90%부터요. 18회 11%까지. 이것만 봐도 뭐 정답률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느껴지실 거예요. 17회 때는 뭐 29%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공부의 난이도 폭이 넓다라는 건 크게도 보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도 보고 그래야겠죠. 자, 대표 기출은요. 크게 2개를 뽑았는데요. 하나는 인적자원관리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에서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하고요. 이 장 전체의 내용이 망라된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주고 있네요. 자, 19회 때 문제 좀 볼게요. 이거는 뭐 정답률 90% 정도 나오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1번 채용, 2번 배치, 3번 평가, 4번 승진, 5번 재무 그랬어요. 답 금방 나오셨죠? 재무는 뭐 재정관리, 재무관리 파트에서 해야 되고요. 채용이나 배치, 평가, 승진은 이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그 장에서 결산, 뭐 예산을 갖고 재무관리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연관기출이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적자원관리라는 큰 테마 안에 어떤 문제들 어느 정도 나오나 볼게요. 직무를 통한 연수 방법 중에 OJT에 대한 그러니까 직무를 통한 연수 OJT 현장훈련이라고 하죠. 이렇게 직원 능력개발 방법 중에 OJT라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왔고요. 직무기술서에 포함될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직무수행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 개발 능력 개발 방법 중에 다음이 설명하는 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직무 소진 번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게 짜잔한 개개인 내용들 가지고도 문제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의 설명, 인적자원관리의 방식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큼직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그 정답률의 편차 보셨지만 아주 짜잔한 거가 아주 작게도 들어가고요. 전반적인 큰 문제까지도 그래서 연관기출을 통해서 이 장의 공부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조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을 보시면 이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론에 뭐가 속했나, 과정이론에 뭐가 속했나, 일단 교통정리 하신 다음에 각각의 이론들의 특징을 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론 상당히 많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들은 대체로 정답률이 낮았다. 학자와 이론을 연결하는 문제부터 이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두루두루 다뤄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라. 두루두루 나온다. 꼼꼼하게 공부하자라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욕구와 관련해서 이제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기반한 이론들이 관련 이론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스버그의 이론에서 우리가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뭐 동기 요인, 위생 요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떤 요인이 어디에 속해 있나 이런 것들 조금 정확한 공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공부할게요. 이번에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문제 나왔네요. 17회 때 거 가져왔어요.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맞죠? 매슬로우 5단계 중에 제일 위의 욕구가 뭐예요? 자아실현 욕구잖아요. 우리가 인행사에서 메타 욕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맞아요. 알더퍼는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이
위계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ERG 이론이에요. E는 existence, 존재 욕구, R, related, 관계 욕구, G, growth, 성장 욕구 해갖고 매슬로우하고도 연결은 좀 되는 개념인데요. 이 욕구를 알더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면서 이게 위계가 아니라 맨 위에까지 갔다가도 아주 좌절해서 퇴행하는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위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맞는 거고요. 허스버그의 이론의 동기위생 이론에 의하면 감독, 안전은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이따 기본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허스버그 이론이 동기위생 이론 해갖고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래서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감독, 안전, 뭐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은 위생 요인에 속해요.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따가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이것들 좀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서 성장 욕구는 관계 욕구보다 상위 단계이다 했는데요. 일단은 맥클랜드는 성취동기 이론 맞고요. 성장 욕구라는 말도 맞고 관계 욕구라는 말도 썼어요. 그런데요. 맥클랜드는 이 욕구가 뭐가 뭐보다 상위 단계다라는 이렇게 상하 단계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장 욕구를 제일 중요하게 봤지만 상하의 개념으로 계층화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담스는 인간이 언제 일하냐라고 했을 때 공평성이 깨진 걸 느낄 때 일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평성을 실천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평성을 잘 실천할 때 구성원들은 일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본 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 게 요즘 이런 문제가 대세라는 거예요.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동기부여 이론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조금 하고 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들 어떻게 나왔나? 사례에서 어떤 사례 안에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론과 관련된 어떤 사례들을 넣고 문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행정론도 얼마든지 사례나 예시로 문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넣기 개념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해서 목표 설정 이론은 아주 또 작은 단위의 이론인데 이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나. 또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의 연결 이런 것들 나왔어요. 난이도로 보면은 뭐 이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 연결 같은 건 난이도는 제일 낮은 수준이죠.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왜냐면 주어지는 배점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 낮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요.